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뭐 최고 명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벤츠도 테슬라 전략을 따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좀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FOMC 의사록이 장중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혼란스러운 미국 증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세를 보면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에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S&P 500이 4천선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 거의 중반까지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장 후반부터 이렇게 밀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바로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FOMC 의사록은 2월 1일에 FOMC 회의가 있었죠. 그때 25bp 즉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것에 대한 뭐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 당시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말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징후가 있지만 더 많은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맞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금리 계속 올려야 한다라고 의사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장 막판의 하락으로 만든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의사록에는 25bp 인상폭은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일부 위원들은 50bp 인상을 지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메스터 연은 총재, 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뭐 이런 사람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의사록이 발표하기 전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블라드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어요. 자, 최종 금리 수준인 한 5.5%까지 빠르게 올리고요. 다음 행보를 가늠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금리를 올린 다음에 최종 수준까지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최종 수준까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올릴 것인지 내릴 것인지 어쨌든 연준의 긴축 속도를 좀 빠르게 올려야 된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자, 바로 내일이죠. 내일 나오는 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나오면 이를 다시 검토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되는 긴축과 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요.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 그러니까 고용이랑 물가, 소비 같은 것을 보면은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지속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요. 최근에 주가 하락 추세가 재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유가는 일부 하락하면서 73.92불 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물가 관련된 이슈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다만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에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잠잠한 가운데 테슬라는 인베스터 데이 3월 1일에 있죠.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인베스터 데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계속해서 200불을 지켜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7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다소 매파적인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지만 긴축 확률은 조금 떨어졌어요. 어제 확률이 3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6월달까지 25bp 금리 인상을 해서 5.5%까지 이르는 확률이 59.9%였는데 이게 56.7%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자, 이러한 확률은 내일 발표될 PCE 지수에 따라서 크게 요동이 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미국 경기 상황을 보면 고용도 괜찮고요. 뭐 실업률이 역대 최저라고 하죠. 3.4%.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 역시 꽤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요.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이 신용카드 상황을 보면 뭔가 리세션 그러니까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 비제 그 규모의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15.2%까지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규모가요. 2020년 그러니까 닷컴 버블 이후로 최대치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도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좀 얇아지고 신용카드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또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뭐 9.6%, 18.9% 이후에 리세션이 찾아왔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용카드 연체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연체율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연체율 수준이 거의 2009년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자, 리먼 사태가 2000년, 2008년 정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6주 정도 반등한 다음에 지금 3주 정도 쉬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인들의 카드 이용률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뭐 리세션이 와가지고 재차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은 들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뭐 유럽 증시, 중국 증시 뭐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지금 대세 상승을 하려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도 200불을 지켜낸 테슬라였습니다.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상 주식 분할 이후 전으로 가격을 따지면 600불대니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뭐 상방일지 하방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 많이 하락한다면 자 그래도 한 160에서 170불대 지지라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투자가 지금은 필요한 상황일 것 같고요. 테슬라 FSD 베타 11.3 버전이 지금 나와서 한 500여 명 정도 뭐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데요. 테스트 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잠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영상이에요. 자, 지금 테슬라가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FSD 베타 버전 11.3이에요. 자, 트럭 옆을 지나가는데 자, 뭔가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트럭 옆을 지나가는데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FSD 베타 버전 11.3이 되면서요,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AI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이제 FSD 베타로 통합이 돼가지고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트럭이 멀리 있을 때는 이 가운데 차선으로 그냥 갔었어요. 하지만 트럭이 가까워지니까 테슬라 차량이 왼쪽으로 살짝 틀었습니다. 최대한 트럭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트럭과 마주치지 않게 옆으로 왼쪽으로 살짝 붙이면서 트럭과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FSD 베타 11.3입니다. 자, 인간들도 이렇게 운전하죠. 트럭이나 버스 같이 큰 차량이 있으면, 그리고 이 왼쪽 차선이 좀 비어 있으면 살짝 옆으로 비껴서 갑니다. 아무래도 차가 크기 때문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자, FSD 베타도 이렇게 운전한다는 겁니다. 오토파일럿으로 운전했으면 이렇게 운전 안 해요. 그냥 가운데로 쭉 갔겠죠. 차선만 지키기 때문에. 하지만 FSD 베타 11.3은 인간처럼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많이 팔리고 다른 기업 대비 수익률,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SDV 하지 않으면 자 카메이커 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어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메이커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 OTA랑 FSD 같은 걸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벤츠가 이를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벤츠가 어떤 회사인가요? 뭐 세계 최고의 명품 카메이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로이터에 따르면요, 벤츠는 구글과 협업으로 테슬라 및 중국 전기차 업체와 경쟁을 위해서 모든 차에 슈퍼컴퓨터급 성능을 넣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하드웨어도 넣고 소프트웨어도 이제 깐다는 거죠. 바로 이 SDV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SDV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테슬라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수직 통합 구조로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죠. FSD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OTA 기술도 그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벤츠는 그거를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과 협업도 하고 엔비디아랑 협업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벤츠는 자율주행 쪽은 엔비디아랑 하고 있고,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슈퍼컴퓨터급, 그러니까 하드웨어 같은 부분은 구글이랑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테슬라와의 차이점은 마진을 벤츠 같은 경우는 구글과 그리고 엔비디아랑 나눠 먹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구조를 보면요, 지금 안드로이드 폰 시장과 비슷합니다. 애플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수직 통합으로 자사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고요. 삼성은 핸드폰 시장에서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구글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영업이익률은 애플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자, 벤츠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벤츠가 테슬라를 정말 따라한다는 거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로이터 기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더 카 컴퍼니는 벤츠를 뜻해요. 벤츠는 이런 슈퍼컴퓨터급 성능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그 데이터를요, 쉐어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는 거죠. 바로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뭐 오토파일럿이라든지 FSD라든지 테슬라 차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AI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벤츠 역시 그를 따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 역시 벤츠는 이렇게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루미나라는 업체인데 벤츠랑 뭐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루미나는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자, 이 계약 체결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 뭐 25% 이상 주가가 뛰었다라고 해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벤츠는 대부분 다른 회사에게 소싱을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후 마진율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을 보면 애플이 떠올라요. 애플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의 단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애플의 출하량이고요. 위에 보시면 이게 이제 others, 그러니까 삼성이라든지 뭐 중국계 샤오미, 화웨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되겠는데 애플은 어쨌든 1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애플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영업이익 점유율은요 무려 85%나 됩니다. 18%밖에 팔지 않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예를 들어 1년에 100억을 번다라고 하면 85억을 애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85%를 애플이 가져간다. 자, 이 나머지 부분은 삼성이나 화웨이나 다른 회사들이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15%밖에 안 되는다는 거예요. 자, 무려 85%라는 영업이익 점유율을 애플이 가져가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영업이익액을 이만큼이나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뭐 독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애플의 입장에서는. 자,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뭔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자, 애플과 바로 테슬라의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2022년 기준으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6.3% 수준이었습니다. 자, 4%에서 2030년에는 약 20%까지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15에서 20% 사이니까 뭐 한 18% 정도로 평균을 낼 수 있겠죠? 바로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과 되게 유사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요, 거의 20%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한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 역시 아직 뭐 FSD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 기반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로보택시라든지 FSD 기반의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애플 영업이익률 뭐 30%에 근접한 영업이익률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2030년경에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990만 대, 약 1000만 대 정도 판매를 할 수 있다면요. 자동차 판매만으로 130빌리언 정도에 달하는 연간 순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마무시한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30빌리언, 우리 돈 뭐 150조 원이 넘는 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애플의 연간 순이익이 약 1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9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자,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애플의 마켓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2.35T로서 테슬라의 633빌리언 대비 한 3배에서 4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테슬라가 2030년에 되면요, 애플보다 순이익이 훨씬 좀 높아져요. 지금의 애플보다. 그러면 뭐 지금 주가보다 한 4, 5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의 순이익이 뭐 100조 원을 넘는다 그러면요, 현대차의 연간 순이익이 뭐 5조 원에서 뭐 8조 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거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순이익을 뭐 장악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130빌리언 정도면. 자, 그러니까 거의 애플과 흡사한 모습이 될 것 같다. 애플의 이 영업이익 장악률, 영업이익 점유율 뭐 한 85%이 정도까지도 테슬라가 향후 10년 안에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포텐셜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특히 이런 매출과 순이익 성장에는요, 플랫폼 뭐 세 번째 플랫폼이 이번 인베스터데이 3월 1일에 나올 것으로 발표가 되는데 그 25,000불에서 30,000불에 달하는 차량이 혁혁한 공을 세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 SDV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선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의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들을 보면요, 정말 소비자,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이고요, 소비자 친화적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뭐 따로 뭐 구독료를 낸다던가 추가적인 옵션으로 장난치지 않죠. 테슬라는 옵션이 없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양들이죠. 자, 그러니까 뭐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최근에 페라리도 인정했죠. 뭐 따져보면 벤츠보다도 훨씬 명품급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페라리 역시 테슬라를 닮아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리고 현재 노르웨이, 즉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가죠. 전기차 판매의 신차 점유율이요, 거의 뭐 80%, 90%에 육박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노르웨이는 석유랑 가스가 많이 나오는 나라이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싼 값에 내연 기관차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또 자세히 뜯어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PHEV죠. 이게 2021년에는 29%까지 신차를 점유했다가 지금 뭐 10%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게 바로 미래의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요, 배터리 EV,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로 전환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도요타 역시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하다가 전기차로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러한 트렌드는 다른 국가에도 분명히 나올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슬라 역시 애플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